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위례 자이더 시티의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왜 가뭄의 단비라고 하느냐? 이제 수도권에 곧 공급 절벽이 옵니다. 지금까지 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해왔던 2기 신도시의 분양이 사실상 거의 끝났어요. 판교 분양 끝났죠. 광교 1개 남았죠. 운정도 몇 개 안 남았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위례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무려 60만 세대라는 엄청난 물량을 분양했던 2기 신도시는 이제 끝나갑니다. 그 다음은 이 3기 신도시인데 본 분양은 23년도나 되어야 시작을 하죠. 21년도에 하는 사전 분양은 일부 공공 분양만 미리 하는 거고요. 이때 먼저 분양받는다고 먼저 입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사실상 어쩔 수 없이 2년간은 공급 절벽이 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3기 신도시 전까지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이 와중에 믿고 있던 힐스테이트 리슈빌과 판교 벨리자이는 공고가 뜨고 보니 시세 차익이 생각보다 안 나오게 생겼죠. 참 답답하죠. 그 속에서 가뭄의 단비처럼 등장한 단지가 바로 이 위례 자이더 시티입니다. 여기도 분양가는 예상보다 1억 이상 높게 나왔지만 원래 예상했던 시세 차익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줄어도 여전히 시세 차익은 대단한 수준이에요. 오늘 이 위례 자이더 시티의 전반적인 입지를 살펴보고 최종 확정된 분양가와 비교하여 이 시세 차익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가 천약을 넣을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번 천약을 하시면서 필수적으로 아셔야 할 사항들, 일정과 유의사항까지 싹 다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즘 모집 공고가 뜨는 단지들을 쭉 보면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를 많이 기다리신 분들 조금 실망을 하셨었죠. 천약 넣으시려다가 안 넣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한 6억 5천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단지가 한 7억 5천에 한 1억 정도 높게 분양가가 나오고 여긴 또 구조도 좀 이상해서 시세 차익이 많이 줄어버려서 많은 분들이 뭐 천약 포기하기도 하고 그랬죠. 항상 이 정도 분양가로 분양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분양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모집 공고가 뜬 판교 벨리 자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성남 고등지구거든요. 성남 고등지구는 항상 여기도 한 6억 5천 정도의 분양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8억 원이 넘는 분양가로 분양을 해버리죠. 그러더니 이번에 위례 자이더 시티도 저번 A1-5역까지만 해도 항상 6억 5천 정도 33평 기준 6억 5천 정도에 항상 분양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긴 7억 8천 정도에 한 1억 3천 정도 예상보다 비싸게 나왔습니다. 뭔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식이 좀 바뀐 것 같죠. 몇 달 전에 과천 지정타 3개 단지랑 가밀프루지오 별내자이 이런 단지들이 시세 차익이 뭐 7억, 8억 우리가 봐도 조금 말이 안 되는 시세 차익을 형성을 하다 보니 이거 너무 로또 분양이 심한 거 아니냐. 무슨 집 한 채 분양받으면 인생이 바뀌고 이러니 뭐 경쟁률이 5천 대 1이 나오고 뭐 30대는 희망을 잃었네, 미호는 답이 없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뭔가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싸게 하면 안 되겠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되 과천이나 가밀처럼 너무 심하게 때려버리면 그로 인한 시세 차익을 너무 크게 보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면서 또 불로소득이 발생을 하는구나. 이 정부는 불로소득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그 스타트를 끄는 게 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고 이때부터 갑자기 분양가가 한 1억 이상 확 올랐어요 지금. 그리고 판교 벨리자이 위례 자이더 시티를 보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기조가 좀 바뀌었구나. 예전처럼 시세 차익이 뭐 7억 8억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이 시대가 정말 잠깐 있었지만 금방 끝나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과천이랑 가밀프루지오 당첨되신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행운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힐스테이트 리슈빌이나 판교 벨리자이는 여러분이 천약을 넣으시려다가 분양가 때문에 조금 마음 바꾸신 분들도 많으신데 근데 다행히도 위례 자이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위례가 입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기존의 시세 차익이 시세가 여기에 있고 예상 분양가가 이만큼이어서 차익이 이만큼이었다면 분양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시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차익이 줄긴 했어도 상당히 큰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된다. 시세 차익은 뒤에서 정확하게 입지를 보고 계산을 해보겠지만 여전히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분양가 때문에 천약을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를 감당을 내가 절대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낼 수가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분양가가 비싸서 시세 차익이 적어져서 이것 때문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 단지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앞으로 이렇게 시세 차익이 이 정도 나오는 단지들이 이젠 없어요. 사실 좋은 기회는 다 지나갔고 제가 올해 여름부터 해서 뭐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었죠. 좋은 단지들을 이제 거의 끝나가요. 정말 가점 높으시고 천약통장 가액 정말 높으신 분들 아니면 이번에 다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저번에 A1-5블럭, A1-12블럭 이 두 블럭은 서울당이었죠. 서울당의 50%, 기타 수도권 50%, 50대 50으로 했었는데 이번엔 성남당이에요. 위례 신도시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남 쪽이 있고 하남 쪽이 있고 송파 쪽이 있어서 저번에 분양한 A1의 5블럭, 12블럭은 이 송파구에 위치를 했어서 이렇게 5대5로 분양을 한 거고요. 이번 위례 자이더시티 A2의 6블럭은 성남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성남 방해가 30%예요. 기타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이건 일반 분양이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든 노부모 특별 공급이든 다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다자녀만 예외로 해요. 자, 분양 일정은 1월 11일에 특별 공급이 진행이 되고요. 12일에 일반 1순위가 진행을 합니다. 일반 2순위는 13일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 의미 없다. 내가 2순위다. 청약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선생님, 제가 이 성남이 아니라 서울 거주라서 기타 수도권 50%인데 당해만 1순위고 얘는 2순위죠?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1순위예요.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 다 1순위예요. 2순위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불가능하니까. 뭐 청약하시려면 이런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게 다 1순위 조건이에요. 사실 청약 자체는 누구나 다 하죠. 1순위가 안 돼서 이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거지. 여러분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면 거의 다 1순위일 가능성이 커요. 자, 입지 보고 시세 차이 계산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잠깐만 기본 개요를 좀 볼게요. 일단 위례 자이더시티는 공공 분양이에요. 신혼희망타운도 있는데 이건 오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 위례 자이더시티를 그냥 신혼희망타운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신혼희망타운이 있는 건 맞는데 그냥 일반 공공 분양도 36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례 자이더시티는 공공분양 360세대, 신혼희망타운이 293세대, 임대가 또 있어서 총 800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고요. 오늘 제가 주로 언급할 부분은 이 공공분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공공분양이에요. 입지 같은 부분은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360세대를 어떻게 분양을 하느냐?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전용 74타입 3타입과 전용 82가 하나 있고요. 전용 84가 4개 타입이 있어요. 크게 74와 84, 얘는 약 29평짜리 또는 30평짜리고요. 84는 33평, 34평 이런 게 전용 84죠. 세대수는 전용 84 A타입이 가장 많고요. 142세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전 타입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자, 모든 타입이 74, 82, 84니까 다 60보다 크잖아요. 이 전용 60제곱미터 초과라는 거는 공공분양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걸 초과하면 여러분이 일반 공급으로 청약을 하실 때 이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을 안 맞추셔도 돼요. 원래는 공공분양은 이런 자산 기준, 소득 기준이 있어요. 이걸 충족해야만 공공분양을 청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이런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차량을 아무리 비싼 차를 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민간 분양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득도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청약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 타입이 전용 60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 조건이나 자산 조건은 맞출 게 없다. 입지는 여긴데요. 위례 중앙역 있죠. 저번에 분양했던 A1의 5블럭이랑 12블럭은 저 위에예요. 위례 중앙역 부분이 아니고 위례 트램선이 하나가 지나가는 곳이었고, 사실 지하철로 봤을 때는 이 위례 중앙역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트램만 지나는 게 아니고 위례 신사선 출발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열차를 타고 신사까지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위례 자이더시티의 자세한 입지를 좀 보고 그 입지를 바탕으로 적당한 시세가 얼마인지 이 근처 단지들과 좀 비교를 해서 적당한 시세를 구해서 그 시세에서 분양가를 빼서 우리가 차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걸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위례 신도시는 어디에 위치하냐? 여기 위례 중앙역 보이시죠? 이 위례선 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위치를 해요. 이게 이제 위례 신도시입니다. 이 위에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가밀지구가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청약하시는 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교산 신도시, 하남 교산 신도시가 그 가밀지구의 오른쪽에 조금 떨어져서 위치를 해요. 여기는 이 교산 신도시요. 그 위에가 이제 또 미사 신도시가 있고 여기는 하남 구도심이에요. 이런 신도시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허허벌판이었던 곳들이 위례, 가밀, 미사 들어오고 그다음 23년부터 3기 신도시로 교산까지 들어오면서 정말 주택이 많은, 공급이 많은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이 중에 가장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은 어디예요? 위례죠. 당연히. 이 옆에가 송파잖아요. 강남구고 강남, 송파, 위례, 가밀, 교산, 미사 순입니다. 여긴 강동구고요. 당연히 위례가 이 중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아요. 그래서 가밀보다 훨씬 상위 입지고 가밀, 미사, 교산 이런 것보다는 위례가 훨씬 상위 입지다. 위례 신도시의 일부가 송파구이기도 하고 거의 송파구에 준하는 입지를 가지는 곳이 위례입니다. 이 위례 신도시는 이렇게 실제로 송파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되게 특이한 게 3개 도시가 경기도 하남, 서울 송파,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는 이렇게 3개 지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의 남부는
성남이에요. 북부는 북일에는 송파와 하남으로 갈려요. 오늘 분양하는 위례 자이더 시티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통 위례 신도시 분양하면 송파나 하남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엔 성남에 분양을 합니다. 딱 여기에요. 여기 성남과 하남 거의 경계의 살짝 아래에 걸친 이 위치에 분양을 할 거예요. 성남 시민들 입장에선 좋죠. 성남 당에 채우신 분들은 타 지역 분들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청약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가 이제 위례 신도시인데 이 위례 신도시가 철도가 되게 많이 깔리죠. 볼까요? 현재 모습, 현재의 위례 신도시, 미래의 위례 신도시, 현재, 미래, 현재, 미래. 변화가 되게 커요, 지금. 어떤 게 생겼는지 볼게요. 여기가 지금 위례 중앙역이에요. 107역. 여기가 위례 중앙역인데, 자, 위례 중앙역에서 출발해서 가락시장 지나고, 무려 삼성역, 봉은사를 지나 청담, 학동, 신사역까지 가는 이 노선은 뭘까요? 이거 위례 신사선입니다. 우리 지금 위례 중앙역에서 출발해서 신사역까지 왔죠? 그래서 위례 신사선이에요. 위례부터 신사까지. 중간중간에 삼성을 지나가죠. 향후 대한민국의 중심. 그리고 신분당선으로 논현, 신논현, 강남과 이어지는 강남의 중심부 신사역까지도 직통을 한다는 거. 이런 노선이 하나 이 위례 중앙역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위례 중앙역을 위아래로 해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트램이에요. 트램. 또 트램이 들어와요. 이렇게 위례선이라고 트램이에요. 이 위례선을 이용하면 이 위로 올라가서 5호선 환승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8호선과 또 만나죠. 이 복정역에서 분당선과도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8호선, 5호선, 분당선 모두 환승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한 위례 신사선까지 하면 이 위례선 트램 하나로 4개 지하철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거죠. 설계를 정말 잘했어요. 정말 효율적으로 아주 길지도 않으면서 모든 지하철 노선을 다 환승할 수 있게 설계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런 또 트램까지 있어서 위례의 교통 상황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겠죠. 이게 굳이 아니어도 그냥 송파구가 바로 옆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송파구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송파구죠. 강남권과의 교통은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위례 신도시에서 가장 좀 입지가 괜찮다라고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딱 중앙이고 요 가운데 역 이름도 위례 중앙역이죠. 그리고 이 위례 중앙역에서 뭐가 출발해요? 위례 신사선이 출발을 하죠. 이 위례는 위례 중앙역 근처가 가장 이 위례의 중심이고 입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이 위례 자이더 시티가 바로 이 위례 중앙역 근처에 분양을 해요. 자, 위치 볼까요? 여기에요, 여기. 자,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위례 중앙역이고요. 자, 여기에 분양을 합니다. 여기가 A2-6 블록 위례 자이더 시티예요. 위례 중앙역과 가깝죠? 거리 볼까요? 한 8분 정도. 위례 중앙역에서 위례 자이더 시티까지 도보로 갈 수 있다. 역세권이죠. 위례 중앙역 역세권.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오른쪽 아래에 가깝게 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이 위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죠. 통학 편의성은 괜찮은 편이다. 학교를 이렇게 품고 있진 못한다. 품고 있진 못하지만 통학 편의성이 초, 중, 고 모두 괜찮다. 초등학교는 이 정도면 거의 이 옆에 단지, 이제 옆에 들어올 단지가 아마 품을 텐데 여기 통해서 쏙 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앞에 있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겠어요. 이 위례 중앙역 근처에 상권이 조그만하게 있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스타필드가 있죠. 요즘 스타필드가 굉장히 핫한데 스타필드도 나름 가까운 거리에 아주 바로 앞은 아닌데 차 타고 한 1, 2분 슉 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스타필드 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죠. 입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세 차익을 구하기 위해서 근처 시세를 한번 볼게요. 이 위례 중앙역과 비슷한 거리에 있는 곳들을 좀 봐야겠죠. 제일 좀 비교하기 좋은 곳은 이런 단지죠. 플로리체 위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평이 14억 2천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입지는 이 플로리체가 위례 자이더 시티보다는 좀 더 좋아요. 지하철과의 거리는 비슷한데 학교 3개를 초, 중, 고를 딱 바로 앞에 두고 있죠. 학교의 위치를 봤을 때 입지는 얘가 조금 더 좋습니다. 별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고 대신에 플로리체는 15년식이라서 위례 자이더 시티가 좀 더 신축이긴 하죠. 신축이라는 건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이 플로리체와는 거의 같은 수준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위례 호반 베르디움보다는 더 상위 입지고요. 지하철과 가까우니까 일단 플로리체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고 한 14억 정도의 시세를 가진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더 높게 보실 수도 있고 낮게 보실 수도 있는데 대략 이 정도 보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세는 14억 정도 된다. 사실 옆에 구축이 14억 이렇게 써있는데 이 신축을 14억으로 잡는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어쨌든 여기 34평 기준이니까 37평이기도 하고
그럼 분양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쭉 나오는데 보시면 대략 전용 84 타입이 7억 8천 전후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한 7억 8천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가치가 14억 정도인데 분양가가 7억 8천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 내가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 8천만 원에 분양받는다. 한 6억 2천만 원 정도 차익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옵션 빼고 뭐 하면 한 6억 정도는 그래도 차익이 발생한다. 여러분 너무 7억 8억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으셔서 이 6억이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절대 작은 게 아니죠. 분양 한번 받아서 차익이 6억 발생하는 게 작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원래 예상은 이거였어요. 분양가가 6억 5천에 나와서 차익이 한 7억 5천 난다 이거였는데 차익이 지금 한 조금 줄었죠. 1억 3천만 원 정도 줄었어요. 분양가가 1억 3천만 원 정도 비싸게 나오면서 예상보다 차익이 자연스럽게 1억 3천만 원 정도 적어졌죠. 정말 통장 가액이 뭐 3천만 원 가까운 분들은 아쉽겠지만 내가 조금 애매한 통장 가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반겨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아주 막 2,800만 원 이런 분들은 이제 안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앞으로 여기 말고 다른 데 들어가실 만한 데가 있는지, 이런 분들도 사실 나중에 또 분양가가 떠봐야 알겠지만 계속 지금 분양가가 이렇게 가는 분위기라 이제 시세 차익이 8억이 넘고 이런 곳은 나올까요 앞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잖아요. 이번엔 웬만하면 다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성남 당해이신 분들은 앞으로 차익이 이렇게 큰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성남에서 이 위례보다 입지가 좋은 곳이 별로 없고 앞으로 분양을 하는 곳 중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점점 올라가는 지금 추세라서, 그러니까 건설사가 올리는 게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를 약하게 적용하면서 분양가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이 차익은 점점 줄 테고 앞으로 몇 달 전에 있었던 그런 영광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은 앞으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는 위례 자이더 시티가 공공 분양이잖아요. 아까 제가 소득 조건 없고 자산 조건 없다 이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선발 방식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간략하게 뭐 민간 분양은 가점으로 경쟁을 하고 60점, 65점 이런 거, 이제 공공 분양은 가점 같은 게 없고요. 통장 가액, 액수,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지 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민간 분양은 좀 익숙하신데 공공 분양은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서 그 선발 방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 공급만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특별 공급은 너무 전형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모집 공고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특별 공급 각각의 전형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를 좀 따로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지 영상 찍을 때마다 특별공급 선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영상을 링크 드리면 좋을 텐데 아직 제가 찍어놓은 게 없어서 일단 이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은 일반 공급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특별 공급 청약하시는 분들도 중복으로 일반 공급은 청약이 가능하시니까 들어두시면 좋겠죠. 저희 미래 자이더 시티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민간 분양과는 달라요. 민간 분양은 가점으로 뽑죠. 가점이 50점 이내, 60점 이내, 70점 이내, 가점이 커트라인이 뭐 70 이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공공 분양에서는 가점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경쟁자를 골라내는 방식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하냐, 일단 1순위 요건도 다릅니다.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 예금이나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되면 민간 분양 1순위가 되는 건데, 공공 분양은 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됐을 뿐만 아니라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을 하셨어야 됩니다. 2년 되긴 했는데 내가 중간에 3개월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24회 납부가 안 되겠죠. 2년 동안 꼬박꼬박 매달 넣어야지 24회니까.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간이든 공공이든 2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순위에 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일단 1순위엔 들어야 되고요. 무조건 1순위에 내가 해당한다.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세대원들이 모두 3년간 그러니까 무주택이어야만 해요. 모두 다. 한 명이라도 세대원이 3년 이상 무주택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필수 조건은 아닌데 1순위 내에서 동일 지역 경쟁이 있을 때 당첨자를 정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지금 차익이 8억인데 당연히 3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들로만 채워지죠. 정원이 3년 이하 무주택이신 분들 또는 유주택이신 분들께는 기회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년 이상인 분들이 미달이 나면 3년 이하인 분들도 기회가 있겠지만 미달 날 수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모든 세대원이. 자, 여기까지 두 개, 1번, 2번. 반드시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반드시 3년 이상 무주택이어야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단. 근데 여기까지 다 맞췄다 내가. 그럼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저축 총액이 더 많은 사람. 저축 총액이 더 많은 사람이 이겨요. 이게 가점이 아니에요.
가점이 아니고 여러분 통장에 지금 보시면은 뭐 한 1200만 원이나 뭐 1800만 원이나 뭐 3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금액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이 한 달에 10만 원씩 입금하시면 1년이면 120만 원씩 쌓이죠. 이게 10년이면은 1200만 원 되는 거고, 그쵸? 이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우선하겠다, 이 액수로 결투한다는 거죠. 여긴 추첨가 같은 건 없어요. 이 가액으로 그냥 승부를 짓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1200만 원 통장에 있는데 이 모집 공고일 전에 한 1000만 원 그냥 한 번에 넣어버려가지고 2200만 원 만들면, 보통 2200이면 거의 다 되거든요. 이러면 나 필승 아닌가?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저축액은 매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넣고 계시면 더 이상 납입을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1번, 2번 무조건 충족하고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발을 한다. 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죠. 재당첨 제한이 일단 10년 걸려요. 위례 자이더시티를 분양받으면 10년간 다른 주택은 청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 구분하셔야 되는데, 전매 제한은 아파트를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당첨받고 나서 아파트를 10년간 팔 수 없다. 거주 의무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출이면 5년 거주를 해야 되고 10년간 전매 제한이니까 5년 거주하고 남은 5년은 전세 주고 10년 후에 팔면 된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아직 2월 19일이 안 됐는데 왜 이거 거주 의무 있어요? 분명히 2월 19일 지나야 거주 의무 생긴다고 하지 않았나? 이거는 민간 분양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 민간 분양이죠. 분양은. 이 민간 분양은 2월 19일 지나면 거주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이 지금 공공 분양이잖아요. 공공 분양은 지금도 그냥 거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 거주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 공급은 1월 11일, 일반 공급은 1월 12일이니까 달력에 잘 적어 두시고요. 위례 자이더시티 청약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분양의 성수기가 좀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체감을 좀 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 공급 절벽이 오기 전에 분양을 받고 끝날 것인지, 나중에 3기 신도시를 노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당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지 그냥 계속 막무가내로 청약을 넣으시면은 당첨이 잘 안 돼요. 정확히 나의 상황과 청약을 하면서 쌓였던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앞으로 어떤 단지들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별로 없어요, 앞으로. 위례 자이더시티 얘기는 마치고요. 아까 제가 뭐 2월 19일 이런 말씀을 막 드렸었죠. 이게 대체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를 클릭하셔서 2월 19일이 오기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 마련이 좀 궁금하다, 분양가가 좀 비싸니까 내가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를 클릭하셔서 청약 후 자금 마련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위례 자이더시티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 나오는 방법 3가지 중에서 전세금을 받아서 자금 마련하는 방법 1가지는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입주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 분양은, 민간 분양은 전세를 받아서 자금 마련할 수가 있는데 공공 분양은 안 됩니다. 다른 대출 등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정보와 더 좋은 기회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